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388페이지 중과세율인데 취득세 중과세 어떤 경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치성 재산이라는 것을 취득했을 때 검소한 생활기풍을 진작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중과세를 하고요. 또 우리 수도권 정비기법에 의한 수도권이요, 서울, 인천,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인구와 경제력이 여기 다 몰려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도, 그 중에서 우리 수도권을 과밀억제 권역, 성장관리 권역, 자연보존 권역으로 나눠요. 그랬을 때 과밀억제 권역은 서울하고 이제 주변 도시들을 얘기하는데, 여기는 인구와 경제력이 서울, 인천, 경기도에서도 고도로 더 집중된 지역이잖아요. 이런 데서 만약에 공장이 새롭게 지어지거나 늘어나거나 본점용 주사무소용 빌딩이 지어지거나 늘어나면 인구 집중, 경제력 문제가 더 심화되니까 중과세를 합니다. 취득세 중과세를 한번 보시면 취득세 중과세율이요. 어떤 경우에 중과세 하느냐, 어떤 세율로 중과세 하느냐는 우리가 이제 2010년도까지 취득세가 있었고 등록세라는 게 있었는데 2011년도부터 이게 통합이 됐어요. 그래서 등록연수도 배우고 또 배경적인 거 배워야지 이제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세율이 몇 프로로 중과세를 하느냐는 나중에 배울 거고요. 경우에 중과세 하느냐 한번 크게 소개만 해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사치성 재산이라는 것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를 이제 중과세 하고요. 또 과밀억제 권역 내에서 이제 중과세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대도시 내 중과세가 있어요. 자, 우리 교재에서는 요 대도시를 큰 도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법령에 보면 여기서 대도시 내 중과세는 과밀억제 권역을 얘기해요. 수도권 정비법에는. 근데 왜 용어를 달리하냐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취등록세 통합과 관련해서 쭉 배경적인 것을 하면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오늘은 한번 보세요. 취득세는 이렇게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과밀억제 내 중과세, 대도시 내 중과세라는 것이 있는데 먼저요. 사치성 재산이라는 게 어떤 거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먼저 사치성 재산 그러면 별장이 있습니다. 별장. 자, 별장이라는 것은 주택인데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고 휴양이나 피서, 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별장 그러면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산간, 해변, 휴양지, 멋진 경치 좋은 곳에 멋진 집이 떠오르는데 꼭 그런 것만 별장이 아니라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인데 가끔씩 누구를 은밀히 만날 때만 이용해. 그럼 뭐가 된다? 별장이 되고요. 재미동포가 인천, 송도, 신도시에 아파트 하나를 사서 한국에 들어올 때 거기서 한두 달 있다가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뭐가 되냐? 별장이 됩니다. 그래서 별장과 일반 주택의 구별 기준은 어디 있느냐로 구별하는 게 아니라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로 이제 별장과 일반 주택을 구별합니다.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는 주택 별장입니다. 그 다음에 고급 오락장이요. 어떤 게 고급 오락장인지는 자세히 이제 법령에 보면 기본소에 보면 나와 있는데 대충 짐작만 하면 돼요. 룸사롱, 단란주점, 카지노, 빠진고, 슬롯머신 없어, 캬바레, 나이트 이런 것들이 고급 오락장이에요. 그 다음에 골프장이에요. 골프장은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을 말해요.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을 말하는 거지. 이게 간이 골프장이라든가 퍼블릭, 대중 골프장은 사치성 재산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고급 선박이요. 고급 선박은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이게 시가 표준액 3억 원을 초과하는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을 말해요. 그래서 연구용 선박이나 학술용 선박이나 영업용 선박은 제외되고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고급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일정한 요건이 있는데요. 고급주택이라는 것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택인데 중요한 것은 고급주택의 요건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고급주택이라는 것은 취득할 때 취득세만 중과세예요. 그래서 다른 세금에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다른 세금에서 고급주택을 일반 주택과 달리 취급하면 틀려요. 이건 어디서만요? 취득세만 중과세합니다. 고급주택은. 자, 그랬을 때 여러분요, 우리 별장부터 시작해서 고급 선박까지를 사치성 재산으로 과세하는 세금이 있는데 재산세에서는 이 네 가지가 사치성 재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취득세는 별장부터 자, 고급주택까지 5가지를 취득세에서는 사치성 재산으로서 고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중과세래요. 취득세는 5가지가 사치성 재산이고요. 자, 그럴 때 우리 지방세에서 주요 세금 중에서 하나 빠진 게 있는데요.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이런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중과세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등록면허세 문제에서 별장 고불악장 같은 거 등록할 때 중과세 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중과세 규정이 없고요. 자, 그러면 5가지가 사치성재산인데 우리가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돼요. 사치성재산 5가지는. 머리 글자를 따서 외우시는 분도 있는데 그냥 외우면 됩니다. 별장, 고급락장, 골프장, 고급 선박, 고급택입니다. 자세히 이제 자꾸 보다 보면 5가지를 알게 되는데 저기다가 슬쩍요 사치성 재산이 아닌데 헷갈리게 속이는 게 있어요. 사치성재산이 아닌데.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별장, 고급락장, 골프장인데 골프 연습장 같은 거 취득할 때 중과세 한다고 속여요. 골프 연습장은 나중에 배우지만 시설물로서 취득세 대상이지만 사치성재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골프 회원권 있죠. 골프 회원권도 취득세 대상이지만 사치성 재산은 아닙니다. 또 그 다음에 고급 선박이 사치성 재산인데 고급 항공기 있죠. 고급 항공기 이런 것들 사치성 재산이 아닙니다. 또 고급 승용차 같은 것도 사치성 재산이 아닌데 사치성 재산이라고 슬쩍 속입니다. 여러분들 집어넣고. 그래서 사치성 재산인 것 5가지와 아닌 것들 이런 것들을 구별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골프장이지 골프 연습장이나 골프 회원권 아니라는 거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그래서 교재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중과세율이요.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는데 이는 취득 재산의 보유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사치성 재산을 억제하고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자 이제 중과세를 하는데 먼저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는데 표준세율 플러스 중과균세 4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건 지금 신경 쓰지 마세요.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는 배경적인 것을 취등록세 통합과 관련한 배경적인 것을 설명을과 함께 쭉 이게 표준세율과 이어져서 배워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세율할 때 쭉 표준세율과 이어서 배워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세율은 신경 쓰지 말고 사치성 재산이 어떤 건지를 알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중과세를 한다더라. 또 과밀옥적 원형 내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과밀옥적 내에서 공장 신증서람에 따라서 이제 일정한 사업용 가수 물건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중과세하고요. 또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정문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또 대도시 바깥에 내로 법인을 전입하면서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중과세하고요. 또 대도시 내에서 공장 신설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 취득 시에 중과세를 합니다. 자, 그래서 크게는 사치성산에 대한 중과세, 과밀옥적 내 중과세, 대도시 내 중과세 크게 3가지로 나눠지고요. 과밀옥적 원형은 읽어보시고 대도시라고 용어에서 거기 돼 있는데 이렇게 여기서 대도시를 이렇게 우리 교재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는 대도시는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대도시의 중과세 대도시는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큰 도시, 인구 얼마 이상의 큰 도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수도권 정비법에 의한 과밀옥적 원역을 말하는 건데 구별할 필요성이 있어서 구별하는 것뿐이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대도시 요거 용어에는 요거 읽지 마세요. 요거는 여기 대도시의 중과세와는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사치성 재산이 나오는데 별장, 골프장, 고불악장, 고급선박, 고급택 5가지 어떤 건지는 알고 가셔야 됩니다. 뒤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은 지금 보지 마시고요. 됐고요. 세율 특례라고 그래가지고 세율 특례라는 게 있는데 이 세율 특례는 역시 또 취득세와 종전에 2010년도까지 있었던 등록세가 통합되면서 나온 규정인데요. 요거는 이제 역시 세율에 대한 배경적인 걸 쫙 이해하고 또 그 다음에 민법에서 환매가 뭔지, 공시법에서 환매 등기가 뭔지 뭐 이런 개념들을 기본적으로 좀 배우고 세법 공부가 좀 됐을 때 이걸 보시는 것이 이해가 되지. 지금부터 이걸 설명드리면 여러분 머리만 아파요.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390페이지 자 3장 9장이네요. 9장 부가징수입니다. 부가징수는 별표 3개고요. 항상 얘는 시험 문제 우리가 과세표준 세율과 마찬가지로 특히 부가징수, 취득세 이런 것들은 독립한 문제로도 거의 매년 나오고 안 나오더라도 종합문제 속에서 아직 거의 물어보기 때문에 항상 출제 1순위입니다. 그래서 부가징수 별표 3개고 보겠습니다.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신고납부하는 세금이에요. 그런데 언제까지 신고납부할 것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양가로 1번이에요.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 밑줄이요.
그리고 가로는 지금 신경 쓰지 마세요. 민법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의 의미를 배우고 오시면 제가 세법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세 번 아래로 줄 내려봐서 세 번째 줄 끝에 부터 60일 이내의 밑줄이요. 그리고 그 아래줄 과세표현의 해당 세율 중에 산출한 세액을 자 신고 납부해야 한다 몇 줄이요. 그래서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취득한 날부터 며칠이요? 60일 내 신고 납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이요.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요. 또 밑줄입니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아니고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몇 개월이요? 6개월 내 신고 납부합니다. 자,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9개월 내 밑줄이요? 신고 납부합니다. 자, 그럼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만약에 4월 10일이 상속 개시일이다. 피상속인 돌아가셨다. 자, 그러면 상속 개시일이 자, 재산 남겨놓고 돌아가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상속 개시일이다. 그러면 4월 10일 날 상속 개시이 되죠. 그러면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취득세 신고 기한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그래서 10월 10일 이게 아니라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이에요. 자, 그러니까 말일로부터 6개월이니까 자, 몇 개월이요? 자, 언제까지요? 10월 31일을 신고 기한으로 한다는 거예요. 요거. 그 다음에 상속인 가운데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9개월 내 신고 납부하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소개해 드릴게요. 만약에 상속인이 있잖아요. 상속인이 3명이 있어요. 갑, 을, 병 3명이 있는데 갑과 을은 국내 주소를 두고 자, 그 다음에 병은 국외 주소를 두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갑과 을은 국내 주소를 두고 있으니까 6개월, 병은 국외 주소를 두고 있으니까 9개월 이게 아니에요. 상속에 관한 등기는 상속인 전원에 대해서 전원 명의로 해야 되기 때문에 상속에 관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얘 때문에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부고 듣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상속인 가운데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몇 개월 내요? 요거 9개월 내 신고 납부합니다. 상속 개시일이 속한다. 말일로부터 몇 개월? 9개월 내요. 자, 그래서 취득세는 원칙 취득일로부터 며칠이요? 60일에 신고 납부하는데 다만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아니고 상속 개시일에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몇 개월? 6개월. 상속인 가운데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몇 개월 내? 9개월 내 신고 납부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특례 등기 등 하려는 경우 봅니다. 신고 납부기한데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등기등록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 신고 납부한다 밑줄입니다.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인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현재 있잖아요. 제가 살짝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이 배우는 취득세는요. 2010년도까지 부동산 취득하면 취득세 신고 납부하고 등기하면서 등록세를 신고 납부했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뭐하러 2번 신고 납부하냐? 한 번에 하자 그래가지고요. 한 번에 하자 그래서 종전에 취득을 원인으로 했던 등기 등록 내용과 그 외의 사항으로 나눠가지고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 내용, 그러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 같은 사항은 2011년도부터 취득세로 통합을 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취득세를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상가나 토지를 매매로 취득했다 4%잖아요. 표준세율이.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면 옛날에 취득세 2%였어요. 원칙적으로 취득세 무조건 2%. 사치성 재산 빼놓고는 중과세 되는 경우 빼놓고는 일반적으로 무조건 2%였고 취득세가. 또 취득했는데 해서 등기하는데 매매 등으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등기할 때 등록세가 옛날에 2%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취득세 현재 4%를 내면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등기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일 때 취득세는 보세요. 취득일로부터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원칙적으로 60일 내 신고 납부해요. 60일 지나면 가산세고 다만 이 기간 내에 이게 등기를 요하는 재산이다 그러면 자 등록관세에 접수하는 날까지 지자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어떤 얘기냐? 등기를 요하는 재산이다.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일단 지자체에 취득세를 내고 영수증 첨부해서 등록관세에 와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등록관세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는 말은 일단 우리가 등록관세 갈 때, 등기등록할 때 등기등록 요한 재산은 지자체에 취득세를 내고 영수증 첨부해서 와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험에서 바꾼다.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는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한 후 30일 내 신고 납부한다. 등기한 후 60일 내 신고 납부한다. O, X요. X입니다. 등기등록관서에 뭐예요?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지자체에 취득세를 내고 가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등록관세 갈 때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3번 납세지를 봅니다. 취득세는 해당 취득 물건 소재지 도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그래서 포인트는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는 겁니다. 취득자 주소지가 아니라 취득 물건 소재지가 납세지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밑줄이고 자, 어떤 건지 납세지를 한꺼번에 일별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자, 무슨 얘기냐? 취득세 납세지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납세지예요. 납세지 보세요. 세금 납부의 장소 납세지 관할에 관한 건데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에 한 줄씩 나오는데 특히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이게 이제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에. 그리고 29회 시험 같으면 정답 지문으로 나왔고요. 등록면허세. 납세지가 이제 중요한데 한 번에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방세는요. 지방세는 납세지가 원칙적으로 그 물건 소재지예요.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로 해요. 근데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처럼 국세는요. 국세는 주소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주소지를. 원칙으로 해요. 원칙으로. 그래서 한번 어떤 건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주소지는 만약에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만약에 강남구로 할게요. 근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자, 고향을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고향이 어디? 충남 좋습니다. 충청남도요. 충청남도 자, 어디입니까? 에? 공주? 어유, 자, 공주시에 충청남도 공주시에 땅이 좀 있었다 그러면은 부자 됐을 건데 지금 그죠? 부모님, 부모님. 자, 충청남도 공주시에 자, 공주시에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취득세를 어디다 낼 것이냐? 취득세 과세 주체는 특광도예요. 특별시광시도. 근데 도세징수 위임규정에 따라 나중에 배우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직각관에서 분류를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신고 제출합니다. 우리가 도청이나 이런 데까지 가라고 하면 너무 멀잖아요. 여러분들 수원까지 가라면 너무 멀잖아요. 특히 강원도 도청 소재지는 춘천인데 예를 들어서 뭐 삼척이나 동해시 산골에 사는 분들이 취득세 신고하러 춘천까지 가려면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까 직각관에 분류를 하고 시군구가 위임징수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취득세는 시군구에 신고세 제출해요. 납부해요. 그러면 그 돈이 결국은 어디로 간다? 특광도로 가는 거예요. 어떤 간에 그렇지만 우리는 과세 주체. 자, 세금부가 징수권하는 과세권자는 취득세는 특광도니까 위임징수는 빼고 생각하지 않고 자, 취득세. 충청남도 공주시에 있는 부동산을 주겠다면 어디를 납세지로 한다고요? 충청남도를 납세지로 합니다. 자, 충청남도. 물건 소재지요. 그 다음에 이 충청남도 공주시에 있는 부동산을 등기합니다. 그럴 때,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합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하는데 등록면허세가 부과돼요. 그럴 때는. 그럼 등록면허세는 어디다 낼 것이냐? 등록면허세는 과세주체가 구도니까 어디예요? 충청남도에 우리가 등록면허세를 냅니다. 재산세 어디다 내느냐? 충청남도 공주시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어디다 내요? 재산세는 시군구세니까 공주시에 재산세를 냅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지방세는 그 지자체로 돈이 가야 되니까 어디를 납세지로 한다? 물건 소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강원도 평창 땅의 60-70%는 외지인 소유래요. 그러면 자, 만약에 주소지로 한다 그러면 취득세나 등록면세나 재산세. 자, 평창은 땅만 갖고 있고 세금 다 서울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세는 그 지자체로 돈이 가야 되니까 물건 소재지입니다. 자, 어떤 수강생이 제가 이제 이런 납세지를 강의를 했는데 쉬는 시간에 저한테 오더니 뭔 얘기를 하면요. 교수님, 제가요 지방에 땅이 있는데요. 저희 집으로 재산세 거기서 오던 거요? 그러면서 지나간 중학생이 있었어요. 제가 다시 불러가지고 재교육시켰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윗세오름에 있는 어떤 토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재산세 계산해서 윗세오름까지 공무원이 올라와가지고 힘들게 올라가서 거기 토지 위에다가 고지서를 던져놓고 와요? 그 사람 주소지는 서울인데? 안내를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그 고지서를 서울로 보내준 거예요, 주소지로. 그 돈 내면 결국은 그 돈이 어디로 간다? 제주도로 갑니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공주시에 있는 것은 공주시를 납세지로 합니다. 자, 이렇게. 근데 자, 이 사람이 충청남도 공주시에 있는 부동산과 서울에 있는 부동산을 합쳤더니 종합부동산세 납세자가 됐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자, 공주시 관할 세무서에 내겠어요? 강남구 관할 세무서에 내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집값 여기 공주까지 물론 요새
뭐 저 도로 잘 뚫렸지만 공주까지 이 공주까지 뭐하러 가요? 즉각과 볼일을 하고 여기 관할 세무서에 내든 여기 관할 세무서에 내든 국세는 어차피 국고로 귀속하니까 종합부동산세 어디를 납세지로 한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납세지로 합니다. 또 그 다음에 자, 공주시에 있는 부동산을 팔아요. 그러면 양도세를 어디다 낼 것이냐? 양도세는 공주시 관할 세무서에 내요? 강남구 관할 세무서에 내요? 역시 국세는 집값과분대 분류하고 어디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결론, 지방세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등록하거나 보유할 때 취득세, 등록면세, 재산세 납세지는 어디다? 그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근데 시험에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등록권자 주소지이다.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이다. X입니다. 자, 취득세, 취득자 주소지가 아니라 취득하는 물건, 그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물건 소재지. 이 원칙입니다. 국세는 어디로 가고 온데? 주소지. 요겁니다. 자, 꼭 일별에서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예외 보통징수와 가산세를 봅니다. 일반 가산세를 보니까요.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은 때는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다음에 가산세 합한 금액을 세액을 해서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 그래서 여러분요.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신고 납부하는데 신고 납부를 성취하면 가산세가 적용되고 가산세부터는 고지서를 발부하니까 보통징수 방법으로 도징수한다고 그랬죠? 그럴 때 자, 가산세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불성시 가산세는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정도입니다. 그죠? 몇 줄이고. 그 다음에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미납부, 과소납부한 금액의 1일 얼마? 0.025%. 1십만 분의 25의 납부불성 가산세가 적용되고요. 자, 그 다음에 391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가산세. 취득세는요, 가산세를 무겁게 매기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 중가산세.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밑줄입니다.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밑줄이고 매각의 동그라미요. 그냥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인데 신고하지 않고 뭐까지 했어요? 매각까지 했어요. 그러면 아예 조세 포탈을 작성했죠? 네, 팔아보기까지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걸렸다 그러면 산출세액 100분의 얼마? 80%를 중가산세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100분의 80 가산한 금액을 보통징수로 징수합니다. 100분의 50으로 바꿔서 나온 적도 있고요.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이제 중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취득 그 신고하지 매각했는데도. 그런 예외도 나중에 또 배웁니다. 오늘은 하여튼 일반 가산세. 신고불성 가산세 40, 20, 10%.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불성 가산세 1일 0.03%입니다. 다만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뭐까지 했을 때 매각까지 했다 그러면 산출세액 몇 프로? 80%로 중가산세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요거 공인중개사가 예전에 과거에 공인중개사들이 많이 했죠. 좋은 금매물 나왔다 그러면 돈 될 만한 금매물이 나왔어요. 그러면 찌라시 광고하고 그래가지고 실수요자 사겠다는 사람 나타나면 두 사람 중개해주고 나는 법정 수수료 받고 그것도 깎아달라고 해가지고 깎아줘가지고 자 중개 수수료 받고 난 떨어진다. 그러면 돈은 언제 보냐고. 자, 그러니까 예전에는 중개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좋은 금매물 나와? 그럼 자기가 잡아가지고 원래는 불법이지만 좋은 물건 나오면 자기가 잡아가지고 프리미엄 받고 넘기거나 막 이런 거 했잖아요. 자, 그래서 걸렸다 그러면 산출세액 몇 프로? 80% 중과산세입니다. 면세점 봅니다. 세금을 면해주는 면세점이요. 밑줄이죠. 취득 가격이 50만 원 이하일 때 취득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취득 가격이죠. 우리가 취득세 과세표준은 아까 취득 가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취득 가격,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에서 구한 게 산출세액이에요. 그러니까 취득 가격이 50만 원 이하일 때 부과하지 않는 거지. 돼지꼬리 땡냐에서 취득세 산출세액 50만 원 이하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러면 틀려요. 산출세액이 아니라 취득 가격이 50만 원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취득 가격이 딱 50만 원이면 과세해야 하네요. 50만 원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50만 원 포함해서 아래 금액을 과세하지 않으니까 50만 원일 때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취득세 면세점입니다. 취득 가격이 50만 원 이하일 때 취득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 취득세 납세의무자는요. 4번 부가세를 봅니다.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라 그 부가세로서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함께 냅니다. 몇 프로로 농특세가 부과되는지 이런 것들은 아직은 모르셔도 되고, 자, 취득세 납세의무자 농특세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부과된다. 그래서 함께 낸다는 거. 그래서 제목만 하시면 됩니다. 세목 이름만. 취득세 부가세목은 농특세 지방교육세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92페이지 등록면허세를 보겠습니다. 자, 펴놓으시고요. 등록면허세 어떤 거냐? 소개를 해드립니다. 오늘 처음 배우는데 등록면허세도. 자, 이쪽 한번 봅니다.
여러분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2011년도에 신설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제가 저쪽에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쪽에 아까 하던 거. 자, 이쪽에 한번 볼게요. 2010년도까지 취득세가 있었고 우리가 등록세라는 게 있었는데 등기하면서 냈던. 근데 뭐하러 두 번 신고하냐? 한 번에 하자 그래서 취등록세를 통합을 시켰는데 종전에 취득을 원인으로 했던 등기 등록 내용,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 관련한 등록세 내용은 취득세로 통합을 됐고 그 외의 사항이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그 다음에 변경, 설정, 변경, 소멸과 관련한 요 사항이요. 그래서 괜히 이쪽으로 왔네요. 여기 쓰기가 좀 애매하네. 이쪽으로 아예 가겠습니다. 다시. 자, 여러분 봅니다. 보시면은 등록면허세 한번 볼 건데요. 아이고, 자, 2010년도까지 취득세 있었고 등기할 때 등록세를 냈었는데 종전에 취득을 원인으로 했던 등기 등록 내용과 그 외 상으로 나눠서요. 자, 그 외 상으로 나눠서 취득을 원인으로 했던 등기 등록 내용은 이제 취득세로 통합을 시켰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취득세를 내잖아요. 그러면 여기 취득세에는 등기비용이 포함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취득세를 내면. 자, 근데도 여전히 실무에 나가 있는 제자분들이 교수님 취등록세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등록세는 없어졌다니까. 등록세는 없어졌습니다. 등록세는 없어졌어요, 지금은. 자, 보세요. 취득과 무관한 그 외상,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과 관련한 사항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를 보세요. 무슨 저당권 설정 등기, 임차권 설정 등기 같은 설정 등기, 토지 지목 변경 등기, 건축물 구조 변경 등기 같은 변경 등기, 소멸, 말소 등기 같은 이런 사항은요. 이런 사항은 자, 우리가 2010년도까지 면허세가 있었고 이 두 개 세목을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취득과 무관한 그 외 사항과 등록세 일부와 면허세를 통합을 시켜서 2011년도부터 우리가 이제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이 신설이 됐습니다. 등록면허세요. 자, 그래서 신설이 됐는데 그럼 한번 볼게요.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2011년도에 신설이 이제 된 세금인데 등록면허세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지냐면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우리가 줄여서 등록분, 등록면허세하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또 면허분 등록면허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줄여서 면허분으로 나눠져요. 면허분은 종전에 면허세가 온 건데 이거는 우리 시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있죠? 이게 우리 시험범입니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종전에 등록세 일부가 온 거죠.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과 관련한 요 사항이 온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시험범입니다. 제가 항상 조세 총론에서 등록면허세 얘기했어요. 그럼 등록면허세 제가 얘기하는 건 항상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항상. 자, 요거예요. 자, 어떤 것들을 공부하느냐. 자, 등록면허세는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최근에 뭐 28회, 29회 같으면 두 문제가 나오기도 했고요. 그 전에도 그렇고 최근에는 한 문제가 계속 또 30회 시험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한두 문제가 출제되고요. 등록면허세에서 두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한테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등록면허세는 내용이요 어렵지 않고 공부 양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두 문제 나오면 오히려 도와주는 거예요. 자, 어떻게나 한두 문제가 출제되고 있고 어떤 것들을 공부하느냐. 성격이요. 등록면허세는 어떤 성격 요소냐. 이게 다른 세금과 등록면허세가 다른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특징, 성격을 잘 보셔야 되고요. 또 항상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취득세와 항상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요. 같은 점, 다른 점을. 묶어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묶어서 한 문제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등록면허세는 취득세는 어떤 것을 취득했을 때 부과되느냐, 과세대상. 재산세는 어떤 걸 보유할 때 재산세가 부과되느냐, 과세대상. 양도세는 어떤 것을 양도했을 때 부과되느냐, 과세대상이 중요한데 얘들은 등록면허세는 과세대상은 의미가 없어요. 시험에. 부동산 등기 위주로 하기 때문에 선박 등기나 자동차 등록은 시험 관계없기 때문에 우리가 과세대상은 의미가 없고 납세 의무자 누가 되느냐, 등록면허세는 납세 의무자가 누가 되느냐, 또 세금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세 표준은 어떻게 일정되고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느냐 이런 것들. 자, 등록면허세는 세금 계산 어떻게 하느냐. 다른 세금도 과세 표준 과 세율, 즉 세금 계산 어떻게 하냐는 다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등록면허세 두 문제 나올 때는 단골로 과세 표준과 세율에서 문제가 한 문제 독립하면서 나오기도 하고요.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죠.
등록면허세는 납세지가 시험 지문에 잘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또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데 언제까지 신고 납부할지, 또 어떤 경우에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느냐, 이런 것들을 테마로 공부합니다. 한 문제 나올 때는 주로 이런 것들을 골고루 섞어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30회 시험에서도 이런 것들을 골고루 섞어서 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종합 문제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등록면허세 종합 문제로 나왔는데, 맨날 제가 강조한 거, 등록면허세에서는 이걸 꼭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강조한 내용이 정답 지문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게 맞출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고요. 자, 그럼 한번 봅니다. 여러분, 등록면허세 있잖아요. 먼저 의미 성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어디를 보시냐면 392페이지입니다. 39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392페이지 보니까 3장 등록면허세입니다. 파트 3 등록면허세입니다. 자, 먼저 1장의 의의어.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봅니다.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취득 이전을 요거 꼭 이렇게 표현하시는, 요 책 쓰신 분이 이렇게 하는데, 취득 이전을 지워요. 등록면허세는 취득 이전이 아니에요. 이걸 지웁니다. 취득 이전은 취득세로 통합되어 있고요. 자, 재산권 기타 권리에 보세요. 취득 이전은 취득세로 통합이 됐고,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써놓냐면 취득 이전을 지우고 설정이라고 써놔요. 설정. 취득 이전을 지우고 뭐라고 써놔요? 설정.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이렇게 되도록, 공부에 등기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등록 행위 자체를 담세력의 간접적 표현으로 봐 그 등기 등록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그런 지방세입니다. 자, 그리고 등록면허세, 면허에 대한 건 전혀 볼 필요 없어요. 참고고요. 면허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보는데, 근데 제가 등록면허세 성격 특징을 좀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면허세 특징 성격을 소개할 건데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등록면허세는 어떤 특징, 성격의 조세이냐, 성격 특징이야. 자, 여기 봅니다, 여러분들. 등록면허세는, 요 교재에 없지만 제가 좀 추가해서 적어드릴게요. 등록면허세는 유통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처럼 소유권 오죠, 취득한다, 양도한다, 가죠. 이렇게 유통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이고, 또 등기 등록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행위세예요. 취득세도 취득 행위를 보고 부과했는데, 등록면허세도 등기 등록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행위세고요. 또 그 다음에 응능과세하는 세금이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조세부담 능력에 응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건 그냥 참고적인 거예요. 자, 보세요. 등록면세는 물세입니다. 지방세 주요 세 개 세목은 물세죠. 그러니까 합산과세의 개별과세예요. 물건 각각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물세는 개별과세 한다고 그랬습니다. 물건 각각 개별과세하고요. 또 등록면허세는요,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 업무를 대행해주면서 받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예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고요.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 과세하고요. 형식주의 과세하고, 또 그 다음에 명의자 과세 원칙이 적용되는 조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등기 등록이라는 형식가 줄 때 그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요걸 알고 있는지 28회 시험 때 지문에 이제 이 의미에 대해서 물어봤었는데요. 등록면허세는 다른 세금과 다른 특징이 이거예요. 형식주의 과세, 명의자 과세는 적용된다. 우리가 취득세나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는 사실주의 과세입니다.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하잖아요. 근데 얘는 등기 등록이라는 형식가 줄 때 그 명의자에게 부과해요. 그럼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등록면허세를 지자체에 신고 납부를 했어요. 근데 등기를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가 등기를 못했어요. 그랬을 때 이미 지자체에 납부한 등록면허세를 돌려줄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등록면허세도요, 지자체 도구에 등록면허세를 내서 영수증 첨부해서 등록관세에 가야지, 자, 등록면허세 안 내고 등록관세 오면 등기등 안 해줍니다.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로서. 그래서 요거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요거 돌려줍니다, 여러분들. 자,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우리 1월 달부터는 이제 여기도 이제 전업반 수업이 되면은, 제가 이제 다른 곳에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 오전 강의 끝나면 점심 먹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일 같은 거, 급한 거 있으면 원고 작업 같은 거 급한 거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사우나를 가요. 그래서 사우나 가서
좀 쉬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저녁 때 이제 밥 먹는 시간은 저녁 밥 먹는 시간은 한 10분에서 15분을 상정하고 밥 후다닥 먹고 저녁 강의에 들어와서 이제 또 강의를 합니다. 저녁 강의를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럴 때 10분 15분에 밥을 먹어야 되니까 제가 좋아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한식 뷔페 같은 그런 데 있잖아요. 자, 선불로 돈 내고 들어가요. 그러면 이미 싹 세팅이 다 돼 있으니까 제가 원하는 만큼만 담아가지고 먹고 싶은 것만 담아서 후다닥 먹고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를 좋아해요. 뭐 일반 음식점 가면 뭘 먹어야 될지 고민해야 되죠. 그 다음에 주문한 다음에 나오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거긴 다 돼 있으니까 촥 먹고 나오면 거기가 딱 좋아요. 그래서 굉장히 애용하는데 그런 데를. 제가 하루는 단골로 가는 한식 뷔페를 갔더니요. 자, 돈을 냈어요. 선불로. 그 다음에 들어가서 밥솥을 딱 열었더니 밥이 없어요. 사장님, 밥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사장님 오더니 아이고 죄송해요. 밥 떨어진 줄 몰랐는데 한 30분 기다리셔야 되는데. 내가 30분 어떻게 기다렸나? 10분, 15분 만에 먹고 나와야 되는데 저녁 강의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럼 나와야 할 때요. 돈 먼저 선불로 낸 거 받고 내와야 돼요? 아니면 그냥 나와야 돼요? 받고 나와야죠. 밥 못 먹었는데. 보세요. 등록면허세 등기등록이란 형식 갖출 때 부과하는 세금인데 등기가 없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 돌려받아야죠. 이번엔 또 보세요. 갑과 을이란 사람이 부동산을 거래를 했어요. 을이 을 명의로 등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을 명의로 등기도 됐고, 그 다음에 지자체에 그 전에 등록면허세도 신고 납부를 했어요. 근데 애초에 얘네들 사이에 계약에 무효 취소의 원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을의 등기가 말소되고 을에서 갑으로 소유권이 환원하는 이런 경우에요. 을이 이미 납부한 지자체에 납부한 등록면허세 요거 돌려주겠어요? 안 돌려주겠어요? 예? 돌려주겠어요? 안 돌려주겠어요? 예? 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등록면허세 여러분 보세요. 제가 하루는 한식 뷔페를 갔더니 거기 사장님이 저한테 있잖아요. 저를 잘하니까 교수님 오곡밥 어떠세요? 그래서 제가 오곡밥이요? 좋죠. 그래서 밥을요 거의 다 먹었어요. 3분의 2 먹고요. 3분의 1 정도 남았는데 오곡밥? 진짜 오곡이 들어있나? 그래가지고 밥 세봤어요. 아무리 세봐도 사곡밥이에요. 사장님, 진짜 제가 너무하네 정말. 오곡밥이라고 하더니까 아무리 세봐도 사곡밥이에요. 진짜 정말 사기를 치시고 돈 빨리 아까 낸 거 줘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들.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부과합니다. 얘가 등기할 만한 실체적 권리가 있느냐? 안 따져요. 그냥 절차만 정당하게 등기등록이 되면요. 이미 납부한 지자체에 이미 지자체에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밥 먹었으면 안 돌려줘요. 밥 못 먹었으면 돌려줍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등록면허세, 등기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이게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할 만한 실적 권리가 안 따져요. 대체 여러분들 이거 아시고, 그 다음에 자 납세 의무자를 보겠습니다. 먼저 1번에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을 또 지웁니다. 취득 이전을 지우고 뭐라고 써놔요?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자, 이걸 꼭 이렇게 해놓네. 자,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록을 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자, 그때 등록을 하는 자한테 부과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등기등록을 하는 자란 어떤 자냐? 393페이지 또 등록하는 자의 밑줄 긋죠? 그 다음에 393페이지 등록을 하는 자란 재산권 기타 권리의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한다 밑줄 짝이요. 그러니까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하는 거지 사실상 등기 권리자일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그러면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등록면허세. 자, 납세 의무자는요. 납세 의무자는 외관상의 등록을 하는 자인데 등록을 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인데 이때 등록을 하는 자라는 것은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해요. 그래서 외관상, 외형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합니다. 절차만 정당하게 등기등록이 되면 외관상, 외형상의 등기 권리자가 납세의무자가 돼요.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자, 그런 거지. 등기 권리자지. 이게 사실상 등기 권리자일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두 가지가 더 하나 설명드릴 게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는 나중에 우리가 민법
공시법을 좀 배우고 오시면 나중에 하나 더 설명드릴게요. 오늘은 요말 합니다. 등록물세납세의무자는 등록을 하는 자인데 외관상의 외형상의 등기권리자를 말하는 거지 사실상 권리자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거기서 외관상 등기권리자에다가 되리꾸리 땡냐해서 사실상 등기권리자 X 해놓으시면 되겠네요. 393페이지 맨 꼭대기에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면허에 대한 건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3장 과세대상이요.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은 부동산 재산권의 등기 등록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 이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취득 이전을 지우고 뭐라고 써놔요?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 자, 취득 이전을 또 지우고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외형적 행위이다. 자, 4장 비과세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어떤 경우에 비과세하느냐? 자, 기본서라면 더 자세히 되어 있는데 오늘 가장 기본적인 거. 국가, 지자체, 시자체, 조합, 이 자기를 위해서 취득할 때 취득세 비과세라고 그랬잖아요. 국가 등의 명의로 등록을 받을 때 등록면허세 비과세입니다. 당연하죠, 여러분들? 예. 그리고 형식적 등록에 대한 비과세가 어떤 건지는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뒤에 나와 있네요, 참. 뒤에 나와 있는데 먼저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만 한번 볼게요.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외국 정부 및 주한 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해서 하는 등기 등록은 등록면허세에 부과하는다. 당근이죠? 자기가 자기한테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 등기 등록의 과세는 외국 정부 등기 등록은 그러하지 않다. 당연하죠, 이것도. 자, 우리 정부기관의 과세라면 우리도 과세, 비과세면 우리도 비과세 이거죠. 형식적 등록에 대한 비과세는 공시법에서 좀 개념들을 좀 배우고 오시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넘어가서 쭉 여기 394페이지입니다. 394페이지요. 자, 5장 과세표준입니다. 등록면허세는 과세표준과 세율이 중요한데 먼저 과세표준, 자, 요거 별표시 2개고 395페이지 6장 세율 별표 3개고 중요한데요. 먼저 과세표준 있잖아요. 어떤 건지 요거 설명을 한번 좀 드릴 건데 교재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등록면허세도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자, 누가 과표 결정하느냐? 납세무자가 과표 결정해요. 본문 한번 볼게요.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밑줄입니다. 등기 등록할 당시 가액이에요. 과세표준입니다. 원칙적으로. 가액이나 채권 금액 또는 출자 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등기 등록의 건수를 과세표하는 경우도 있고요. 등록면허세는 종가세와 종량세 성격을 모두 포함한다. 그래서 조세 총론할 때 쓰였어요. 등록면허세는 가액과 금액에 따라 세금 계산되기도 하지만 부동산 가액 곱하기 세요. 세율은 이럴 때 일정한 비율이 정률세율 정되고요. 근데 말소등기 변경등기는 건당 6,000원, 건수 양이과세표니까 종량세, 6,000원 금액이설로 적용되니까 정액세율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자, 한번 읽고 지나가고요. 자, 등록면허세 부동산 가액에 의한 과세표준 그래가지고요. 거기 보니까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계산하는 것들이 있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를 보세요. 등록면허세는 과세표준을 어떤 거로 하느냐가 중요한데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로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 우리 교재 가로 안에 나와 있는 게 소유권에 관한 등기, 그 다음에 가등기, 또 그 다음에 지상권 설정 등기요. 얘네들은 등록면허세 계산할 때 뭘 과세표로 하냐면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로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 알고 있으면 단골로 문제 한 문제 모의고사 같은 거 볼 때 도움이 되는데 머리 글자를 따서 소, 가, 지 없는 애들이 꼭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을 뭘로 하려고 소가지 부린다고요? 부동산 가액. 소가지 없는 애들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하려고 소가지 부린다. 소유권에 관한 등기,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계산할 때는 뭘 과세표하느냐? 자, 부동산 가액입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돈 빌리는데 1억짜리 부동산을 담보로 자, 4천만 원을 빌려요. 그러면 등록면허세 자, 우리가 계산할 때 저당권 설정 등기 같은 것은 부동산 가액으로 하지 않고 나중에 이제 보는데 채권 금액으로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 같은 것을 할 때는 뭘로 등록면허세 계산한다고요? 그 등기하는 부동산 가액으로. 가등기도 그렇고 지상권 설정 등기도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보세요. 이 가등기는 소가지 없는 애들이니까 부동산 가액인데 또는 가등기는 또는 채권 금액이 또 과세 표준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아직은 이제
공시법이나 민법 좀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순위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하고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나 담보 가등기는 채권 금액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채권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데 계산할 때 가등기 할 때.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순위 보존에 대한 가등기,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 이런 걸 구별해서 물어보잖아요. 그냥 가등기 그러면 부동산 가액 또는 뭐 채권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라 납세 의무자가 과표 결정하는데 부동산 가액을 그럴 때 부동산 가액을 과표할 때 여기 보세요. 과세표준이 있잖아요. 과세표준이 결정적인 차이점이 취득세는 과세표준이 취득 당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요. 취득 당시 가액을. 근데 등록면허세는 과세표준을 등록 당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요. 등록 당시 가액이요. 그러니까 취득세는 과세표준이 취득 당시 가액이고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해요. 예?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취득하고 나서 있죠. 그래서 한번 보세요. 취득하고 나서 등록 당시에 시간적 갭이 있다고 쳐요. 취득 당시 1억이었는데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 등을 해서 가격이 1억 2천이 돼요. 그러면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을 과세표준하지만 등록면허세는 이 등록 당시에 요 변경된 가액을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으로 해요. 예? 요거를 1억 2천만 원을. 그래서 시험에서 몇 번 물어봤어요. 취득 후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 등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된 경우에도 재평가 전에 가액으로 한다. 재평가 전에 가액이 아니라 재평가 후에 뭐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합니다. 왜냐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하니까. 이게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그럼 한번 볼게요. 그 표를 보니까요. 원칙적으로 등록면허세는 신고하는 가액으로 합니다. 납세 의무자가 부동산 가액이 과세표준을 결정하니까. 그래서 신고하는 가액인데 예외적으로 시가표준 얘기 돼요. 신고했거나 신고한 가액 시가표준보다 적게 신고했다. 불성실 신고하면 지자체장이 항상 세금을 무엇으로 과표 결정해? 시가표준액으로. 그 다음에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객관적 취득은 시가표준액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해요. 그렇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이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인데 등록면허세는 뭐라고요? 등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395페이지 자 보겠습니다. 등록면허세는요 채권 금액을 과세표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밑줄인데 나중에 정확히 저당권 설정 등기하거나 가압류 등기하거나 가처분 등기하거나 경매 신청 등기 같은 거 할 때 등록면허세는 채권 금액을 과세표준해서 계산해요. 예를 들어서 1억짜리 부동산 가액은 1억짜리인데 내가 은행에서 4천만 원 빌렸다. 그러면 자 등록면허세는 뭘 과세표준하냐? 그 4천만 원이에요.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은행에서 1억짜리 부동산을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액은 1억이에요. 1억짜리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데 빌린 돈이 채권 금액, 은행 입장에서 채권 금액이 예를 들어서 4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가액 1억 원으로 과세표준하지 않고 뭐로 한다고요? 이 채권 금액을 과세표준해서 4천만 원 곱하기 세율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 등록면허세 계산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어떤 것을 과세표준해서 계산하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저당권 설정 등기, 뭐 경매 신청 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 같은 이런 것들은 주로 돈 빌려주고 못 받을까봐 못 받을 때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채권 금액을 과세표준합니다. 이런 것들. 아직은 뭐 저당권이 뭔지 막 이런 것들을 아직 안 배우신 분들은 개념이 익숙치 않아서 안 들어올 수도 있는데 한번 이렇게 보고 갑니다. 그 다음에 건수유한 과세표준이요. 밑줄입니다. 각종의 말소 등기나 토지 지목 변경 등기, 토지 합병 합필 등기, 건축물의 구조 변경 등기 같은 것들은 매 한 건당, 건수를 과세표준해서 건당 얼마예요? 6,000원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쫙 밑줄이요. 그래서 각종의 말소 등기나 변경 등기는 등록면허세 계산할 때 뭘 과세표준한다? 건당, 건수. 그러니까 종량세고 6,000원 금액이 세율 정되니까 정액 세율이 정됩니다. 일정한 금액이 세율 정되니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건당 6,000원이다. 말소 등기 변경 밑줄 쫙이고 그 다음에 가압류가 처분이 뭔지는 참고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채권 금액을 과세표준한다는 거. 요거만 아시면 되는데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왔냐?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자, 절 보세요. 오늘 뭐 정신없이 나가고 있는데 신도를 가압류 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한번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압류 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한다.
X입니다. 가압류 등기 시 등록명세는 부동산가에게 세율을 정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채권 금액에 세율을 정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바꿔서 나와요. 아셨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부동산가에게 과세에 표준되는 것들은 어떤 거냐? 소가지 없는 애들. 소유권,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가 부동산가액이고,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는 뭘 과세 표준하고? 채권 금액이야. 채권 금액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근데 그걸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6번 세율입니다. 등록면허세 세율은 표준세율과 중과세율로 구분할 수 있으며 부동산 등기 세율은 표준세율로 되어 있으나 나머지는 모두 일정 세율로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표준세율 쭉 나와 있는데요. 표준세율 나와 있는데 요거 등록면허세 세율을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금은 외울 게 아니고 나중엔 다 외워야 돼요. 근데 지금은 외울 건 아니고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보니까 보존 등기, 이전 등기, 과세 표준은 소가점 애들이니까 부동산 가격 똑같은데 세율이 다 달라요. 근데 지상권, 가등기 등등 지역권, 소유권 이해 권리들은 넘겨서 보시면 세율은 다 1,000분의 0.2% 똑같은데 과세 표준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나하나 다 외울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립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말소 등기나 변경 등기 같은 것들은 건당 6,000원 세율이 적용되고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 자, 근데 여러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인데 원래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이니까 원래는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 내용은 취득세로 갔기 때문에 원래 여기 나오면 안 돼요. 근데 왜 나와 있느냐 그러면요. 의문점을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데 아직은 여러분들이 잘 안 배워가지고 의문점을 못 갖죠, 여러분들. 원래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 소유권 보존 등기는 이전 등기는 등록면허세 원래 나오면 안 돼요. 근데 왜 나와 있느냐 그러면은 이거는 소유권 보존 등기만, 이전 등기만 할 때 관련해서 등기 비용만 받을 때 등록면허세 세율인데요. 여러분 보세요. 취득세 면세점이 적용돼요. 취득가격 50만 원 이 과세지 않잖아요. 취득세는 부과하지 않아요. 근데 등록은 공짜로 해줄 수 없잖아요. 그럴 때 등록면허세가 부과돼요. 등기만 할 때.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했어요. 그러면 취득세는 더 이상 부과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거 등기는 공짜로 안 해줍니다. 그럴 때 뭐가 부과되냐? 등록면허세가 부과돼요. 소유권 보존 등기만, 이전 등기만 할 때. 아직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또 배웁니다. 이런 의문점을 가져야 되는데 의문점을 가진 수강생이 딱 한 명 있긴 있었어요. 제가 강의할 때 어떤 곳에서 있죠? 강의를 하는데 어떤 수강생 한 명 있잖아요. 수도권 저 외곽에서 공부하는 어떤 수강생이 저한테 있잖아요. 제가 이제 이 부분 세율을 이제 요거 설명하기 전에 그 수강생이 등록면허세 세율은 제가 다음에 본다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 수강생이 저한테 오더니 쉬는 시간에 교수님 저 아까요 등록면허세를 보니까 소유권 보존 이전 등기가 나왔는데 원래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거니까 취득세로 갔으니까 등록면허세가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는 취득할 때 내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의문점을 갖고서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그런데 이거 세율에 관한 것은 자세한 것은 세율에 관한 건 다음 순환에 알려줄 건데 그랬더니 그러세요? 그러니까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러지 말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게 아니라 이렇게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만 할 때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등기만 할 때 그런 것 때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된다. 그때 등록면허세 세율이다. 그래서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서 가더라고요. 제가 뒷모습 보면서 야 저런 똘똘한 녀석이 있나? 야 넌 무조건 합격이다 그랬는데 그 수강생 있잖아요. 진짜 성실했어요. 수업을 세법으로 보면 한 번도 안 빠지고 직장 다니는데 한 시간 오전에 듣다가 일이 생겨서 가면은요 저녁 때 반드시 나타나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 시간 마저 듣고 가고 인강으로 그냥 대충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와서 듣고 가고 야 대단한 그런 수강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연히 다른 과목도 여름에 보면 다른 과목도 전국모의사 보면은 어떤 회사 걸 보든 다 80점 막 그래요. 평균이 7, 80점, 80점 나오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세법도 뭐 거의 뭐 다 맞거나 한두 개 틀리고 그랬던 수강생이 있었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고 굉장히 뭐 수강생 사이에서도 겸손하고 항상 평도 좋고요. 그랬던 수강생인데 시험 끝나고서 제가 12월 달에 서울 사당동에서 카페 모임 하는데 거기에 양주 한 병 들고 나타났더라고요. 제가 그 개인적으로 연락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고서 나타났더라고요. 야, 그 수강생 저를 끝까지 항상 감동시킨 수강생이 있어요. 야, 진짜 똘똘한 녀석. 내가 만약에 30대 초반이었었는데 제가 만약에 그 어떤 뭐 일을 사업체를 한다 그러면 걔는 무조건 내가 데려다 쓸 거예요, 진짜. 야, 진짜 성실하고 애가 겸손하고 항상 보면 똘똘하고 야, 진짜 그런 수강생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등록면허세에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왜 나왔느냐. 등기 비용만 받을 때. 아셨죠? 그래서 나와 있는 거다. 나중에 자세한 것은 중요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한 번에 취득세 세율하고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배웁니다. 그 다음에 396페이지 2번 세율 적용 시 유의사항을 보겠습니다. 세율 적용 시 유의사항을 보니까 먼저요. 양가로 1번 지자체장은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서 등록면허세 세율을 표준세율의 몇 프로 범위내에서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도 그렇고 등록면허세도 그렇고 재산세도 그렇고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다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고요. 양가로 2번 밑줄입니다. 부동산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산출한 세액이 6,000원 미만일 때는 6,000원으로 합니다. 밑줄차기요. 여러분 등록면허세요. 세금을 계산했더니 5,200원 계산됐어요. 얼마 받는다고요? 6,000원 받습니다. 이걸 최저한세라고 하는데 하여튼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 업무 대행해 주면서 받는 세금이기 때문에 최소한 얼마는 받겠다? 6,000원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등록면허세 산출한 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에 등록면허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O, X예요. X입니다.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이거 6,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 게 아니라 무조건 얼마 받는다? 6,000원 납부하게 합니다. 시험 여러 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또 중과세 되는 경우도 있어요. 등록면허세도. 대도시 내에서 법인 등기를 할 때 중과세 하는데 보세요.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등기하거나 전입 등기하거나 뭐 설치 등기를 하거나 그럴 때 등록면허세는 법인 등기 표준세율의 3배로 중과세로 적용됩니다. 매출이요. 그래서 2배로 바꿔서 나온 적도 있고요. 그래서 3배로 중과세합니다. 근데 등록면허세 이제 중과세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 다음에 397페이지 우리 7장 부가가 징수입니다. 여러분들. 등록면허세요. 자, 얘도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신고 납부하는데, 자, 등기 등록을 하려는 자는 산출한 세금,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느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데, 등록하기 전까지. 여기다가 등록하기 전까지 해놓고, 여러분요, 등록하기 전까지 해놓고, 여러분이 뭐라고 해놨냐면,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하는데, 거기다가 등록하기 전까지죠? 돼지꼬리 땡냐에서 뭐라고 써놓냐면, 상속 증여 포함이에요.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하는 경우도 포함해서 등록하기 전까지 써놓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등록하기 전까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 등록면허세는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하는데요. 등록면허세는 등록하기 전까지인데 무슨 얘기냐면 시험에서 이렇게 나와요. 부동산 등기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해야 한다. X입니다. 취득세가 그렇지 등록면허세는 기간 나면 안 되고 등록하기 전까지예요. 그냥 60일 내 신고 납부 아니에요. 또 여러분 보세요. 등록면허세요.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 납부한다. X예요. 취득세가 그렇지 등록면허세는 무조건 언제까지 하고요? 등록하기 전까지요. 등록하기 전까지라는 것은 등기등록관세 접수하는 날까지 말하는데요. 자, 그래서 기간 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등기등록하기 전까지라 하면 세 번째 줄 등기등록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세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하고요. 며칠이요. 그래서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기간 나면 안 되고 원칙적으로 물론 기간이 나오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나중에 배워요. 추가 신고 납부를 해서 나중에 배우는데 일단은 신경 쓰지 마시고 납세지를 봅니다. 등록면허세 납세지 밑줄입니다. 부동산 등기할 때는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이거 별거 아닌데 이거 알고 있는데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봤어요. 29회 때는 정답 주문이었고 등록면허세 뭐 부동산 등기할 때 또는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다. 등록권자의 주소지다. 아닙니다.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물건 소재지. 자, 그리고 나머지 예외가 있지만 시험 쓰지 말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398페이지로 갑니다. 398페이지. 등록면허세 역시 신고 납부하는데 원칙 기간은 없지만 예외적으로 기간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요. 가산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취득세랑 똑같아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라고 해서 미납한 기간이 1일 0.02%, 1십만 분의 25에 납부불성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자, 한 가지만 제가 좀 우리 교재 빠진 건데 30페이지에서 나온 게 있는데 한 가지만 좀 추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거기 없지만 교재 없지만 한 가지만 좀 추가해서 설명드릴게요. 이게 등록면허세는 결론적인 거고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강조했고 저한테 배운 분들은 당연히 수없이 강조했고 시험에 당연히 여러 가지로 바꿔서 제가 물어봤고 수업 때마다 그래서 시험에 정답지문으로 나온 건데 30회 시험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제가 쓴 교재에는 다 입문서에도 당연히 이 내용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신고 의제라고 그래서요.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경우예요. 신고한 것으로 보는 건데 어떤 경우인지 보겠습니다. 등록면허세를 신고할 자가 법정 신고 기한 내에 등록면허세를 신고를 안 했어요. 예외적 기간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안 했어요. 근데 등록면허세를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를 합니다.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를 해요. 그럼 등록면허세는 첨부 영수증이 있으면 등기등 해주고 등록 지자체에 대한 영수증이 없어? 도구에 대한 영수증이? 그럼 안 해주고 이거예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를 신고 기한 내에 신고 안 했어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를 하면 그러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가지고 신고한 것으로 보니까 무신고, 과소신고, 신고 관련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0% 깎아준다고 해도 틀려요. 시험에 여러 번 나왔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등록면허세를 신고할 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 맞죠? 또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지만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한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 여러 번 나왔습니다. 30회 시험에서 어떻게 나왔냐? 정답 지문에 한번 보세요. 등록면허세 문제에서 정답 지문이 이렇게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들어보세요.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등록물세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서 등록 전까지 그 산출세액을 납부한 때에도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X입니다. 신고하고서 보니까 무신고가산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신고할 자가 신고 안 했어도 등록하기 전에 납부하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을 보니까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 부과하지 않는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맨날 설명한 거 이거는 이게 등록면허세 결론적인 거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맨날 설명한 내용인데 틀린 거 골라라 문제에서 이게 정답 질문이었습니다. 당연히 맞췄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런 거는 저한테 배운 분들은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왔었고요. 자 그다음에 등록면허세 부가세 먹이요. 등록면허세 납세운전은 부가세 함께 내는데 자 지방교육세가 부과돼요. 납부세액의 부가세로서는 지방교육세가 납부세액 20%로 그 다음에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또 농특세가 부과돼요. 감면세액 20%로 감면받은 세액이 없으면 등록면허세 부가세 먹은 지방교육세만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농특세도 부과돼요. 취득세는 감면받은 세액이 있든 없든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인데 등록면세는 감면받은 세액이 없으면 뭐만? 지방교육세만. 감면받은 세액이 있을 때만 농특세도 부과됩니다. 자, 이런 눈으로 아직은 뭐 정확히 못 외워도 되고요. 눈으로 한번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99페이지 재산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재산세를 우리가 이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니다,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보시니까 우리 오늘 취득세 배웠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배웠냐? 취득세를 배웠는데 어떤 내용들을 배웠냐? 취득세. 과세 대상 취득이 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배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아니, 고기를 드시고 그럽니다. 자, 취득세
취득이 뭐냐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취득세 취득이 뭐냐 물어보신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신다 한마디로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상 취득만 하면 돼요. 실질과세는 즉상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근데 사실상 취득해야지 형식적인 취득은 취득이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예를 제가 뭘 들어드렸냐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산 취득은 자 믿고 맡긴 것뿐이고 믿고 맡은 것뿐이고 그러니까 신탁계약 종료 돌려줘야 되니까 사실상 취득한 게 아니죠. 그래서 신탁법에 의한 신탁산 취득은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나중에 또 좀 정교하게 배울 건데 주택조합이나 조합원 간의 신탁산 취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한다? 과세되고 신탁법에 의한 신탁세산 취득이 비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소유권 이해 권리예요.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같은 이런 것들은 과세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취득세 취득 유형을 보면 사실상 취득과 사실상 취득은 하지만 취득도 간주하는 간주취득 유형으로 나눠지는데 취득세 사실상 취득은 원시 승계취득으로 승계취득은 유상무상 취득으로 나눠지는데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만 하면 원시 승계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 취득을 말합니다. 그죠? 원시 취득이든 승계 취득이든 무상이든 유상이든 과세가 됩니다. 단 근데 원시 취득에 과세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머리 글자를 써서 4가지가 있었는데 차, 기, 항, 선,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에서 건조는 선박은 원시 취득은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승계 취득만 과세한다 그랬습니다. 그랬죠? 현대정차에서 완성차 만들었을 때 취득세 부과하면 가격에 반영해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면 우리 이중과세 되니까 차기항선은 원시 취득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사회통념상의 사실상 취득은 아닌데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되는 경우도 있는데 토지 지목 변경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 가액이 증가했을 때 차량 기계장비 선박의 종류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 건축물 개수 등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그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해 취득세가 됩니다. 과점주주란 자가 주식을 취득했을 때 주식은 취득상이 아닌데도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그 법인 소유의 취득상 물건을 과점주가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배울 거고요. 과점주주 그러면 주주 1인과 그와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합쳤을 때 전체 몇 프로? 50% 이상의 초과예요. 초과 보유하는 주주를 말합니다. 그처럼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취득세 있잖아요. 취득세. 과세 대상은 오늘 뭐 자세히 안 봤습니다. 나중에 스토리텔링으로 다음 순환에 배울 건데 자, 부동산하고 자동차 살 때만 취득세 부과되는 줄 알았더니 뭐 보니까 선박, 항공기, 또 임목, 광업권, 어업권, 뭐 또 골프, 콘도, 종합수익시설, 승마, 요트형권 같은 막 이런 것들도 취득세 대상이 된다더라. 한번 보시면 됐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납세무자는 누가 되냐. 원칙 취득세 납세무자는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했을 때 그 사실상 취득한 자, 즉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취득세 납세무자로 합니다. 취득세 납세무자는 원칙 공부상 취득자의 사실상 취득자여 사실상 취득한 자다.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자, 그 다음에 차기항선의 경우는 원시 취득자만이 납세무자가 돼요. 승기 취득자만이 납세무자가 돼요. 승기 취득자만이 납세무자가 된다. 또 취득세요. 취득세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인 가운데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를 취득세 납세무자로 합니다. 아니고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인 각자, 대한민국이 만세 각자가 납세무자다. 그죠? 주된 상속자 아니고. 공동 상속의 경우에 공동 상속인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요. 취득 시기, 어느 때를 취득 시로 볼 것이냐.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은 원칙 언제냐? 계약상 잔금지일. 명시가 안 됐다 그러면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계약하고 한 2달 정도 있다 잔금 치르죠.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이건 계약서와 상관없이 언제나 항상 사실상 잔금지를 취득시라는 경우였는데 객관적 취득이요. 어느 경우? 국수공판법이요. 그래서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이런 국수공판법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계약서와 상관없이 사실상 잔금질이다. 이런 날 이전에 등기를 먼저 하면 언제다? 등기일이다. 자, 등기일이 무조건 빠르면 등기일이고. 연부 취득의 경우는 매회 지급 때는 계약상 연부금지비를 취득시로 해요. 사실상 연부금지를 취득시로 해요. 사실상 연부금지비를 취득시로 한다.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상속은 상속계실, 증여 같은 무상 취득은 계약일입니다. 아직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계약일을 취득시로 증여는. 근데 상속은 상속계실, 유증은 유증계실을 취득시로 하고. 그 다음에 취득세 과세 표준은요. 등록면에서도 그렇고 취득세나 등록면에서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원칙 납세무자 결정하는데 자, 취득세는 취득
가격인데 납세의무자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입니다. 등록명세도 원칙 신고하는 가액이에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점, 등록명세는 등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이고 취득세는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이고요. 그 다음에 또 예외적으로 시가순액이 왔으면 되는데 신고했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순액보다 적게 신고되거나 그러면 불성실 신고했으니까 지자체장이 항상 무엇으로 과표 결정한다? 시가순액으로. 언제나 항상 시가순액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객관적 취득의 경우에 그렇다.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등등 국수공판법 부 그러면서 다음에 배웁니다. 객관적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표합니다. 입증이 되니까. 그 다음에 자, 취득세요.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 되는데 지방세, 취득세나 세율이요. 죄송합니다. 세율을 과세분 결정했으니까 세율 곱해서 산수세 구하는데 세율, 취득세는 세율이 차등 비례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비례세니까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한데 차등한다는 것은 취득 원인 등에 따라 차등해서 비례세율입니다. 그럴 때 취득세는 표준세율, 중과세율, 특례세율 세 개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표준세율, 법령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인데 취득세나 등록명세나 지자체장이 표준세율의 몇 프로 범위내에서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요. 취득세, 중과세율,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과밀억자 운영내에 대해서 대도시 내에서 중과세라는데 사치성산에 어떤 거냐 몇 프로 세율로 적용되느냐는 안 배웠고 어떤 게 사치성산이냐 별장, 고급을악장, 골프장, 고급 선박, 고급택입니다. 예? 그래서 고급택이라는 것은 취득세에서만 중과세고 다른 세법은 일반주택과 똑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 등록면허세는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골프 연습장, 골프 회원권, 고급 승용차, 고급 항공기 같은 것은 사치성산이 아닙니다. 취득세상이지만 아직은 와닿지 않아도 한번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계속 반복해서 볼 거니까. 그 다음에 취득세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 되는데 지방세는 납세지를 어디로 한다고요? 물건 소재지. 취득세나 등록세나 그 부동산 소재지. 자, 종부세, 양도세 같은 국세는 어디고요? 주소지. 집값과는 분리보라고. 그 다음에 취득세는 신고 납부하는데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언제까지요?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60일 내. 원래 증여도 포함인데 60일인데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상속 개시일부터 아니고 상속 개시한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이에요. 상속인 가운데 외국에 주소를 둔 자가 있으면 9개월이에요. 근데 등록면허세는 무조건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기간 넘으면 안 되고 접수하기 전까지. 취득세도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일 때는 등기등록관서에 신청서를 뭐하는 날?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돼요.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등록면허세는 원래 등기등록 하기 전까지, 즉 접수하기 전까지 취득세 신고 납부하고 등록면허세는 기간 나오면 안 되고요. 그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이거. 근데 등록면허세는 이 신고 납부겠네. 신고 납부를 불성실하면 가산세인데 일반 가산세 똑같습니다. 신고기는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 위반은 정도에 40, 20%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일일 0.02%예요. 근데 취득세는 취득 후 신고하자고 매각까지 했다. 걸렸다. 산수익 몇 프로? 80% 중과산세가 적용돼요. 나중에 강조되겠지만 등록면허세는 중과산세 규정이 없는데 나중에 또 배웁니다. 하여튼 취득세는 산수익의 80% 중과산세고 그 다음에 취득세는 취득 가격이 산출세액이 아니라 취득가격이 50만 원 이하일 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또 우리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취득세는 취득가격 50만 원 이하 과세하잖아요. 면세청 규정이 있는데 등록면세는 이런 거 없어요. 등록면세는 오히려 등록면세 산출한 세액이 6,000원 미만 나오면 무조건 얼마 받는다? 6,000원 납부하게 합니다. 최저한세 규정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또 배웁니다. 자, 6,000원 미만이 무조건 6,000원 받는다. 6,000원 미만은 징수해야 된다. 그럼 틀리고요. 자, 이런 것들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 요 정도 우리가 배우는데 쭉 오늘은 이번 순화는 용어 익히면서 습을 배우시면 되는 거고 자, 습을 보시면 되는 거고 잘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재산세, 종부세 이런 것들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시기식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